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아래에서 위로. 그런데 지금 뭐 하시나요? 엉덩이 안에 힘주시고. 다들 화려한 복장을 한 채 우아한 춤사위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맞으세요? 네, 저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거의 1년 365일 다이어트가 일상이에요. 벨리 댄스라고 허리랑 복부를 많이 움직여가지고 뱃살 빠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또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혈액 순환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랍 지역의 전통 춤인 벨리 댄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과정에서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고요. 그렇죠. 그대로 연결, 벨리롤. 아무래도 그 벨리 댄스 의상이 좀 노출이 되는 옷이 많다 보니까 군살도 조금 보이시고 아무래도 조금 나이살이 약간 보이셨었는데 지금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특히 몸매 라인이 많이 살아나셨어요. 대체 체중을 얼마나 감량한 걸까요? 제가 많이 쪘었어요. 거의 한 70kg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많이 뺐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50kg대 정체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겨내고 48kg를 유지 중입니다. 50kg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았다는 몸무게를 지금은 48kg으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한때 다이어트 정체기를 겪었다던 문영 씨. 평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해왔었기에 처음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데요. 제가 벨리 댄스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힘들다는 폴 댄스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머메이드 다이빙이라고 해가지고 프리다이빙 일종인데 인어공주 컨셉으로 장비 착용하고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력이 필요한 폴댄스는 물론 열량 소모가 큰 머메이드 프리다이빙까지 섭렵한 그녀. 하지만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50kg 중반까지 뺄 수는 있었는데 정체기를 겪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다이어트 식단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막 장 트러블도 있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녀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장 건강. 힘드시니까 뭐 하나 드릴게요. 정말요? 과거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에 큰 불편을 겪었었다고요. 목이 많이 타셨네. 완전 시원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적신호가 있었으니 갑자기 찾아오는 배탈 증상 때문에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다는데 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급동이라고 그러죠. 좀 찬 거 먹거나 아니면 뭐 유제품,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진짜 맛있고 다들 흔히 먹는 음식들을 먹으면 바로 그냥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힘든 점이 참 많았어요. 냉장고로 향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를 좀 드시려나 본데요? 요거트 드시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놀라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드시던데. 저 다이어트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잖아요. 네. 근데 드시자마자 뭔가 배가 불편하신 것 같죠? 요거트를 섞어. 있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지만 사실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이게 배도 많이 아프고 밖에 화장실도 중요한 약속이 가세요.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다가 집에 오면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 아프고 악순환이고 이게 식단 관리가 안 되니까 다이어트도 정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 건강을 챙기기로 결심한 후부터 꾸준히 먹고 있다는 이것. 유산균이에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이 85%가 있어야 되고 유해균은 15%만 있어야 장 속 그 건강 밸런스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다이어트도 100% 효과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유산균 챙겨 먹겠습니다.
무너진 장 건강도 회복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받기 위해 꾸준히 먹어오고 있다죠.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소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소식을 하되 포만감이 있는 음식들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다이어트 음식은 이게 두부면인데요. 제가 이걸로 냉파스타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포만감도 있고 장 건강에도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두부면에 각종 채소를 곁들여 소스만 뿌리면 완성. 식사 시간에 맞춰 누군가 문영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힘들지 않았어? 잘 지냈어? 나 잘 지냈지. 운동 갔다 왔어? 그럼 열심히 땀 빼고 왔지. 열심히 하는구나. 이분 누구신지 소개 좀. 네. 저 친한 언니인데요. 저 살 어떻게 뺐냐고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집에 초대했어요. 연근 샐러드까지 곁들여서 완성한 오늘의 다이어트 식단. 이게 뭐야? 맛있겠다. 이거 냉파스타인데 내가 언니 주려고 만들었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데다 장까지 편안해지는 한 끼라고요. 언니 변비 있다며. 이게 뭐야? 이거 먹어봐. 이거 내가 먹는 유산균인데 이게 장이 건강해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더라고. 내가 장이 안 좋잖아. 그래갖고 정체기를 얼마나 고생을 했어. 다이어트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아낌없이 알려준 문영 씨. 너가 요즘에 운동만 해서 난 이뻐진 줄 알았는데 요즘에 혈색도 좋아지고 이뻐지는 거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네? 장이 건강해지니까 확실히 혈색이 좋아지더라고. 우리 봄이니까 이제 더 화사하고 활기차게 살자고. 그러자. 언니도 화이팅이야. 화이팅.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첫걸음. 장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체중 감량하고 또 잘 지키고 계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영상에서 48kg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유지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즐겼어요. 무슨 댄스도 즐기고 아까 놀라운 것은 물속에서 인어공주가 되셨는데 예쁘더라.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면서 단지 그냥 살 빼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 근육을 또 다지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또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장 속 유산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85대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사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사 유산균, 이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우리가 왜 생활하다 보면 오늘 신진대사 나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신진대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대사유산균, 신진대사, 대사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활을 하고 에너지를 얻고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꾸준히 먹고요. 이게 잘 소화가 되면서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는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소화시키는 소화대사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대사가 되는 이런 각종의 에너지 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몸에서 살도 찌지 않고 건강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쉽게 살이 찌고 피곤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 유산균이라고 하면 이런 대사 기능을 잘 유지하고 체내 지방도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잘 전환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우리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비율을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비율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오늘 영상 주인공분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데 이걸 꾸준히 드셨다고 했잖아요. 대사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여기에는 뭐 어떤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네, 이 대사 유산균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락토코커스 락티스, 8515, KR,
KER050L이라고 하는 어렵다. 뭐가 들어있대? 뭐가 되게 대사에 있다.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산균 균주 중에 이 8515 KER050L이라고 하는 유산균 균주가 우리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분비되는 이 염증 매개 인자를 최대 93.2%까지 줄였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다른 유산균 균주에 비해서 이런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강력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산균이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의 염증이 될 수 있는 염증 물질도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비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큰 적이 또 이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라고 그랬어요. 요걸 지키기 위해서 대사 유산균 섭취가 유익균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네.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예. 자, 대사에 도움을 주는 이 유산균인 락토코쿠스 레티스에 관련된 연구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건강한 한국 남성 20명을 이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5개 그룹에게 각각 다른 양의 이 락토코쿠스 레티스 캡슐을 이렇게 섭취를 시키고요. 대사 지표와 장내 미생물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네. 자, 그 결과 복용 시작 후 하루 이틀 뒤에 장내 이 락토코쿠스 레티스가 복용 전 수준에 비해서 약 10.1배 크게 증가했고요. 3, 4일 뒤에는 약 6.61배 증가했으며 이 1일 복용량의 차이와 관계없이 락티스의 증가율은 모두 비슷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내에 있는 중간균이나 유해균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염증뿐만이 아니라 대장암이나 심혈관 질환, 또 간경화, 우울증과 같이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간균이나 유해균이 락토코커스 락티스 캡슐 복용 7일 후에 이전보다 0.8배가량 더 감소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락티스 균주 섭취 전후로 총 11가지의 대사산물이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까? 예, 락토코쿠스 라티스 이 균주가 대장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쥐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자, 대장암을 유도한 쥐에게 이 락티스 균을 하루에 0.5ml씩 한 달간 복용을 시킨 후에 그다음에 이 대변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이 락티스 투여군에서는 유익균에 해당하는 락토바실러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네. 이 유익균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풍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유익균은 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를 시키고요. 유해균 억제를 통해서 이 장내 세균총 균형의 그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황금 비율이 있다.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또 연구들도 있을까요? 일단 우리 고칼로리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식단이라든지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이 85대 15의 비율이 왜 중요한지 알려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성인과 또 비만인 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칼로리 식단을 막 먹을 수 있게 실험을 진행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오히려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었던 정상군에서 굉장히 심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칼로리 식단을 했을 때 이분들이 3일 만에 장내 미생물 중에 유해균이 20%나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근데 그만큼 유익균은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또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 85대 15 비율 지키기도 어려운데 20%나 이게 비율이 바뀐다니까 엄청난 결과였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20% 정도의 유해균이 많아졌을 때 내가 매일 섭취하는 이 칼로리가 150kcal나 더 많이 흡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20% 많아지면 150kcal를 덜 섭취할 수 있다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결과도 나타나는 거죠. 예, 자, 이 말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개인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에 비해 에너지 요구량에 비해서 너무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장내에 있는 이런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될 거고, 이렇게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흡수하는 열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열량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 유해균이 증가한 것은 맞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정상적인 비율, 그러니까 유익균 85%에 유해균 15%의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알게 된 그런 확인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하.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균주는요, 바로 항비만 특허 균주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DS0508이라고 하는 균주인데요. 이 균주는 우리 몸에 있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방 하면 다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백색과 갈색 지방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백색 지방은 주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외부에서 이제 나쁜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늘 과다하게 쌓였을 때 비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백색 지방이 적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 갈색 지방은 열을 발생시키는 우리 몸에서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나쁜 지방인 이 백색 지방을 태워서 이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 갈색 지방이 많으면 우리가 어떤 그 특정한 정도의 이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체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유산균 속에 있는 균주가 이렇게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85대 15를 만들겠다고 혹은 유지하겠다고 많이 먹는 것도 이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알려주세요. 네,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아니면 임산부나 수유부 또 어린이인 경우 그리고 또 의약품을 질환 때문에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